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미드나잇 섀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오싹하고 끔찍한 이야기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려진 집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저 오래된 지역들만 남아있는 그런 곳들. 하지만 그곳에는 과거의 흔적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원혼들이죠. 그렇다면 만약 그런 장소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여러분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곳의 이야기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절대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를 거예요. 띠리 사고로 일찍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무튼 혼자 사는 남자였죠. 이 영감님이 복덕방, 그러니까 동네 부동산 사장과 친해서 그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답니다. 그러다 복덕방 사장의 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맡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새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서 안 나가는 집이 있다는 거죠. 전세도 시세보다 훨씬 싸고 월세로 하더라도 너무 싼데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나서 절대로 집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덕방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는데 그걸 영감님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감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본인이 그 집을 사겠다고 흔쾌히 말하더랍니다. 복덕방 사장도 왕 소문이 증명하다 보니 그냥 잊어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회유를 했죠. 하지만 영감님은 괜찮다고 본인이 그 집을 살 테니까 사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복덕방 사장은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맙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미안한 감정이 더 커서 서부 신랑에만 엄청이답니다. 그러다 결국 영감님이 그 문제의 집을 사게 되었죠. 복덕방 사장은 내신 욕심도 많고 손톱도 지랄 맞은 영감이 갱년 귀신한테 당하고 찾아와서 행태를 부리는 게 아닐까 걱정도 했습니다. 집이 팔리자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다들 왜 영감님이 그 집을 샀는지 궁금해했죠. 영감님은 집을 사자마자 집 청소를 싹 하고 도배도 새로 하고 수리하기 전엔 바로바로 물건을 사서 완전 새 집처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귀신이 나오는 건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저희 없고 때도 그리 많이 타지 않았었죠. 어찌되었든 집을 수리하고부터는 영감님은 이 집에 살았는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영감님이 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대낮에는 다른 집에서 살다가 밤만 되면 이 집에 와서 딱 잠만 자고 아침에 되면 본래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밤만 되면 이 집에서 영감님이 후통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슨 일인가 기웃거려도 정작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나중에 영감님에게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일을 겪으면 나올 법도 한데 여전히 그 집에서 잠을 자며 살았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사장님이 찾아와 그만두라고 했지만 dur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흐른 시점에 영감님이 당당하게 부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귀신이 안 나오니까 전세 내놓을 거라고 매물 등록을 해달라고 하더래요. 실제로 며칠 안가 세입자가 들어왔고 부동산 사장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의 궁금증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나도 잘 살았고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더래요. 그제 이 좋은 집이 왜 이렇게 싸게 나오냐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한 사람들이 영감님을 찾아와 그간 있었던 일을 물었고 이유를 들을 수 있었죠. 영감님이 집에 들어간 날부터 밤만 되면 온 방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다녔답니다. 집세 내라, 수리비 내라, 공짜로 살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영감님은 실제로 귀신을 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매일 밤 집에 들어가서 호통을 치면서 밤새 귀신에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누군가 영감님 뒤에다 대고 시끄럽다, 내 집이다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영감님이 말을 바꿔서 여기가 왜 네 집이냐고 여긴 내 집이라고 소리를 질렀죠. 근데 또 꿈에 누군가 얼굴 옆에 와서는 그래 네 집이다 내 집 아니다 하고 소리를 쳤대요. 이때부터 영감님 생각에는 집을 팔아도 되겠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찾아왔던 거였죠. 신기하게도 몇 번의 세입자를 거쳤음에도 이전처럼 귀신 봤다는 말은 전혀 없었답니다. 게다가 영감님은 애초에 살기 산 집을 몇 배나 불려 다시 팔았다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귀신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은 시시한 존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페이스북에서 본팟카 페이지를 운영할 때 굉장히 신기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귀신을 보는 사람인데 귀신과 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너무 무서워서 잡이 눌리는 것조차 겁을 냈는데 언젠가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는데 하필 그날 잡이 눌렸답니다. 평소 본인을 괴롭히던 귀신이라고 하셨는데 잊을만 하면 꿈에 나오고 어쩔 때는 실제 생활하는 도중에도 저 멀리 보일 정도로 괴롭혔던 귀신이었대요. 근데 그날은 너무 열이 받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귀신이 나오니까 이제는 참지 못하고 잡이 눌리는 와중에 그 귀신과 싸웠다는 거죠. 그냥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끄덩이 잡고 실제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 귀신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본인을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귀신을 본인의 힘으로 쫓아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쉽게 말해 기싸움을 하거나 정말 나잡하게 다툼을 했었던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몇 없지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제10대왕이었던 연산군의 즉위 이후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광주 지역에 거주했던 어떤 80세 노인으로부터 들었던 기이한 이야기죠. 이 노인이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에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가면놀이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가면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산에서 나무로 되어 있는 어느 이상한 가면을 발견한 뒤도 가면을 쓰고 춤추고 노는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대요. 이상한 점은 병이 전염된 것처럼 그 집에 온 가족이 시름시름 병을 얻어 앓게 되었다는 거죠. 이 와중에도 남자는 가족들을 돌보기는커녕 비실비실 웃으며 나무 가면을 쓰고 춤추고 놀기 바빴답니다. 영문을 모르는 병을 얻자 처음에 이 집 사람들은 의료를 찾아갔으나 뚜렷한 닭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후 단순한 병이 아니라 생각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용한 무당을 수소문했고 구술하기 위해 무당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무당은 집에 도착해서 한번 둘러본 뒤 저 나무 가면이 병을 일으키고 있다. 저 나무 가면을 당장 갖다 버려야 된다. 가면을 버리면 구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당시 가면놀이에 빠져있던 남자는 가면을 버리지 않으려 집착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힘으로 그 나무 가면을 빼앗아서 들판에 갖다 버렸습니다. 가면을 빼앗기자 남자는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날뛰었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정되었습니다. 또 나무 가면을 버리자 이 남자의 가족이 앓고 있던 병들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무 가면이 이 남자와 가족들에게 무언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쯤 우연히 가면을 버린 들판을 지나던 마을 사람 두 명이 그 가면을 보게 됩니다. 나무 가면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썩은 부분에서 버섯이 자라고 있었죠. 그 버섯의 생김새가 먹음직스러워서 배가 고팠던 한 사람이 버섯을 뜯어 먹어보았는데 낯이 고소하며 매우 좋자 같이 있던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버섯을 조금 떼어 먹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먼저 먹은 사람이 갑자기 실실 웃기 시작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춤을 추며 흥분했는데 그 모습을 가면을 접어쓰고 미친듯이 춤을 추는 몰골과 같았다고 하더군요. 버섯을 먹은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고 흥분했죠. 들판에서 이 둘이 미친듯이 웃으며 춤을 추며 날뛰고 있는 모습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이 둘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버섯을 먹은 사람들의 발작이 그친 뒤 물어보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흥분되며 나중에는 날뛰고 춤추는 것을 뜻대로 멈출 수 없이 계속되었다 라고 하더래요.
아마도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나 나무 가면이 돌의 형태에서 버섯으로 모습을 바꾸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김일욱이라는 책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겪은 섬뜩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528년 성우는 경상도 관찰사로 발령받아 먼 경상도 땅으로 온 상황이었다. 항상 중앙의 조정과 한상부를 다스리는 직위 정도만을 떠도던 그로서는 피곤한 여정이었다. 성우는 김해사워에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는 데 한몫한 사람으로 안명이 높았고 성우 때문에 자신의 친지가 죽었다고 그를 원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원한을 많이 썼던 성울의 죽음은 정신병 발작으로 인한 죽음 기록 중에 유명한 것이다. 성우는 어느 날 대낮에 잠깐 낮잠이 들었다가 가위에 누이게 된다. 성울이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가위에 누인 상태라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상한 귀신이 가득 보이기 시작했다. 성우는 자신의 좌우에 기괴한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눈, 코, 입이 없는 얼굴에 탈다리도 없이 몸뚱이만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머리카락과 이마 부분도 없는 상태였다. 성울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서 괴로워했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애써 쳐다보고 했다. 성우는 입으로 발광하여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중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고 눈을 뜨면 그 모습이 보이가 두려워서 질끈 눈을 감은 채로 계속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10여일을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성우는 사망하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나무다리는 독성을 띠고 있어서 환각이나 창난을 일으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울이 귀신에게 썰려 죽은 것은 본인이 저지른 악행 때문이겠죠. 그를 죽었을 때 이를 복수극처럼 이야기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확실히 맥락이나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조금은 부풀려진 이야기도 있죠. 그럼에도 굉장히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직전 4살 터울의 누나와 함께 여느 때처럼 집에서 TV를 보며 퇴근하실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안방, 누나방, 제 방,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로 쓰는 방까지 총 4개의 방이 있는 빌라의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의 주요 포인트는 창고로 쓰는 방입니다. 그때가 저녁 5시 정도였는데 제가 좋아하던 만화가 상영하고 있었고 너나와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하면 안 좋다고 늘 이야기하던 부모님의 말에 따라 누나와 저는 100중에 15 정도로 소리를 낮춰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로 쓰는 방 안에서 철썩하는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만화에 집중하고 있었음에도 소리가 들리다 보니 누군가 들어왔음을 바로 알아차렸죠. 2층이다 보니 사다리만 넣으면 누구든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옆에 있던 누나는 이미 만화에 집중해 있어서 전혀 그 소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돈 먹어서 만화고 나발이고 오줌 싸기 직전이었는데 지금도 놀랄 만큼 나름 창고로 굴려서 어떻게든 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옷깃을 붙잡으며 일부러 소리를 내서 말했죠. 누나,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사러 나가자. 누나는 뭔 개소린가 싶은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 방금 전에 와이드바니 먹었잖아. 이때도 제 귀는 창고방을 향해 있었는데 집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서서리던 날소리가 멈췄습니다. 에이 나가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오자. 분포에 질린 표정과 전혀 맞지 않는 앙탈을 부리니 그저서야 누나도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의아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으며 알겠다고 하고는 나대자고 하더군요. 집에서 키우던 개도 목줄이 채워서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 개가 사람 소리도 못 들었나 싶네요. 아무튼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조차도 창고방에서 차려준 사람이 튀어나올까 너무 무서워 우리 일보 직전인 상태로 겨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개를 끌어안고 누나 손을 잡고는 정말 미친듯이 계단을 뛰어내려와서 놀이터로 도망쳤습니다.
저 때문에 끌려오던 누나도 놀랐는지 울먹이는 표정으로 다가오는데 낮에 처음으로 오인해서 뛰었던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해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숨을 돌리는데 누나도 무서운지 따라오더군요. 그렇게 5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조금 진정이 되니 벌벌 떨면서 누나에게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고 창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하니까 가만히 있던 누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울더군요. 동네가 떠나가라 두 남매가 울고 있으니 거길 지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다 쳐다봤습니다. 저와 달리 누나는 휴대폰이 있었는데 책을 지니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놀란 엄마가 차를 타고는 거의 10분 만에 우리가 있던 곳으로 왔고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곧이어 아빠도 도착했죠. 아빠는 차에서 나무 바닥 같은 걸 들고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섰고 저와 누나 그리고 엄마도 아빠를 뒤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빠가 문을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금도 잊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랍이 다 열려서 파헤쳐져 있었고 랩터부터 키보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광경을 보고 바닥을 내려놓으면서 주저앉으셨고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셨으며 저랑 누나는 강아지를 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경찰관 두 분이 집으로 오셨는데 나랑 누나는 방 안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떠느라 무슨 말이 오갔는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넉잠정 코난에서 나왔던 것처럼 현장 조사 이런 걸 바로 안 해서 실망했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조사했던가 그랬는데 이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찰이 가고 부모님은 한참 한숨을 쉬시다가 저와 누나를 불러서 오늘 무서웠을 텐데 잘했다고 맛있는 거라도 먹자고 다같이 외식을 나갔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서 집도 안 치우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집 뒤에서 턱하는 큰 발소리와 함께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집 뒤쪽 골목으로 누군가 뛰어가는 게 보였고 아빠가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더 빠르게 뛰어서 하더군요. 집 뒤로 가보니 방금까지 열려있던 창고방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낡은 장롱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 와중에도 장롱에 숨어 있었던 것이고 2차 조사 전까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으니 저희가 나가고 도망간 거죠. 그 이후로 몇 날 며칠을 그 사람이 강도였다면 경찰이 늦게 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떨면서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집에서 나가되면 집 여기저기를 닫아놓고 돌아와서도 이곳저곳을 뒤지며 혹시나 하는 외부 흔적을 찾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주는 공포는 상상 이상으로 무섭고 한번 세게 당하면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예전에 아파트 가장 꼭대기 층에서 살던 분이 집 밖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겠지 싶어 그냥 넘겨버렸는데 나중에 밖에 나간 일이 있을 때 옥상 쪽 비상계단을 살짝 가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옥상 계단에 잘려진 사람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강제로 자른 것처럼 짧게 잘린 머리카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답니다. 대체 여기서 뭘 한 걸까 생각하면서 며칠을 시달렸다는 거죠. 당상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귀신이 낫습니다. 성호살이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단순히 조문을 갔다 와서 붙은 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조개살이라고도 부르는 상문살은 보통 상가집에 방문한 사람에게 오게 되는데 상문살을 당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특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거나 심한 몸살이 시달리고 온몸이 쑤시고 잘려나간 듯한 보통이 찾아온다고 하죠. 심지어 매사가 귀찮아지고 무기를 빚으며 활력을 잃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위에 자주 눌리거나 악몽이 시달리며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고통스럽게 되죠. 무당들도 상문살을 가지고 흉살이라고 할 정도로 잔혹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산업집에서 귀신에 쓰인 사람이 집에 돌아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 귀신이 들러붙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상문살이 쌓여 죽게 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도 하죠.
상무살이 당하게 되는 조건 또한 나름 까다롭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나 조문을 갔다고 해서 굳이 상문살이 끼진 않지만 나쁜 기운이 돌고 있거나 운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문을 가게 되면 당하게 되죠. 시등하에 뭔가 오늘은 상가집에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들면 자신 말라는 게 무당들이 입을 모왕하는 말입니다. 또 지가 약한 사람들이 상가집에 갔을 때 상문살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죠. 상문살을 피하는 방법도 갖가지로 많은데 보통 소금이나 아파트를 주머니에 챙겨가면 된다고 합니다. 또 조문을 마친 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섞어 모에 뿌리고 집에 들어가면 되죠.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거고 상가집에 다녀오는 길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상문살이라는 게 결국 악귀가 사람에게 새기는 것을 뜻하는데 상가집 자체가 셀 수 없는 귀신들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악귀들도 있을 수 있죠. 보통 무당들은 절대로 상가집을 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합니다. 몇몇 무당들에 따르면 애서처럼 넣어 제사상을 전혀 상관없는 잡귀들이 우거부거 먹고 있다고도 하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상문살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둘 다 왜 상문살이 무서운 건지 제대로 이해하시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어머니의 경험인데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워 글을 씁니다. 일주일 전에 아버지 친한 친구분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장례식장에 가셨습니다. 친구분이다 보니 장례식장에서 이것저것 일도 덮고 새벽 늦게 집에 돌아오셨죠. 어머니가 당시를 떠올리시며 말하시길 문 열고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습니다. 엄청 싫고 불쾌한 느낌이 팍 들더랍니다. 그 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건강한 체질이시라 잔병치레도 거의 없었고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앓기 시작하셨죠. 증상은 꼭 감기 몸살처럼 몸에 기력도 없고 열도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는 집에 있는 약 대충 먹고 그래도 안 나으면 병원에 간다고 고집을 핑시더군요. 그리고 저녁에는 누워 계시던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쭤보니 속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드신다고 여쭈니 드신 건 죽밖에 없는데 위액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대변을 보시면 혈변이 계속 나오니까 거의 죽기 직전인 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마다 아버지를 포함해 가족들이 발을 동동 둘렀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해 겨우 화장실에 있는 어머니를 부축해 나가는데 그 와중에 파열 수준으로 피를 아래로 쏟고 계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찰도 받고 했는데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단 입원해서 좀 지켜보자고 하는데 가족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그렇게 건강하던 어머니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으니 다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병세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병문 안으로 친척들도 어찌나 안쓰러워하는지 생생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겠다고 고집을 펴시는 바람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지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친할머니께서도 먼 걸음하셔서 어머니를 보러 오셨는데 보시자마자 이건 병원 문제가 아니라고 당장 무당을 부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무당 같으면 믿지도 않았던지라 다들 왜 그러시냐고 말렸는데 그럼에도 할머니께서는 완강하게 무당을 불러올 거라고 말씀하시고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데려온 무당은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상문이 꼈다고 하고는 그것도 진상문이 껴서 더러운 곳한테 당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잘못 불렸다고 왜 지금에서야 찾아왔냐고 할머니께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대로 있었으면 곧 저 세상 났을 거라고 말이자. 그러더니 할머니께 새밥을 지으라고 하고는 안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구슬했습니다. 솔직히 이 순간에도 무당을 믿지 않았고 행여 잘못되면 가만 안 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 어머니 안색부터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여의도가 떨어지고 드신 것도 없이 토르라던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주방으로 가셔서는 물을 혼자 떠드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나 저나 입만 벌리고 그 상황을 보고만 있었죠. 솔직히 TV에서 하는 엑소시스트 프로그램 이런 건 당연히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되는 걸 보고는 정말 귀신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도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걸 단번에 처리하니 참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 이때 겪은 것 때문에 조물을 갈 때면 항상 파츠나 소금을 지고 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작년 11월경 출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가 저를 엄청나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얻고 부랴부랴 준비해서는 인천의 모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도착해서 친구 위로해주고 계속 옆에 있어줬습니다. 마지막 날 화장터까지도 같이 가서 마무리까지 해주고 친구들과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술 한잔을 걸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항상 하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걸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보통 상가집에 갔다 오면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몸 주변에 휘두르는데 그걸 잊은 거죠. 그리고 이틀 뒤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당시 제가 살던 곳은 복도식 아파트고 제 방은 복도로 창이 나 있는 방입니다. 근데 자려고 하니까 누군가 복도를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노래인지 주문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시끄럽게 하더군요. 약간 화가 나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창문 바로 앞에 사람들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약간 당황해서 가만히 보니 웬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젊은 여자라 다소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난관에 손을 걸치고선 앞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불러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고 저기요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젊은 여자가 제 쪽을 뒤돌아보는데 너무 끔찍하게 생겨서 깜짝 놀라버렸죠. 눈도 제대로 없고 피부가 잘 썩어 들어가서란 아예 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는 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꿈을 꿨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동시에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께서 불이라도 난 것처럼 부랴부랴 움직이시더니 왜 이러시냐고 묻다가 엉겁결에 집 밖으로 나왔는데 소금을 하나 붕지고란 제 몸 이곳저곳에 뿌리시고 난리를 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신 뭐냐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죠. 전 분명 방금 꾼 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도 방금 전에 꿈을 꾸셨는데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안방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더래요. 웬 검은 옷을 입은 여자와 늙은 여자가 안방에 들어와서는 아무리 당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끝까지 안방 주방에 서서는 안 나가고 버티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장례식장과 관까지 들고 온 제가 생각나서는 곧바로 제 방에 들어오셨던 거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모살이라는 거 생각보다 정말 무섭고 지귀한 살입니다. 잘못 걸리면 사람 하나 죽는 건 너무 쉽고 잔업해서 다투서 보기도 힘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집에서 귀신이 붙는 건데 보통은 무당을 찾아가지 않다 보니까 원인 모를 이유로 시달리기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저 미신에 불과할 수 있으나 아무리 귀찮더라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소금을 뿌리거나 신문지에 불을 태워 귀신을 쫓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과 수업을 애청하고 있는 20살의 남성입니다. 여러 날처럼 공포건의의 영상을 보고 있던 와중 어릴 적 해외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생각나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9학년의 어린 나이였는데 우연한 기회로 외가 친척들과 유럽 여행을 다시 있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다양한 것을 보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절 데려가 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저는 어린 나이에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독일 여행 도중 묵었던 민박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관광하기로 정해져 있어 해당 지역의 민박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40대 언저리로 보이는 한인 남성분이 운영하시는 낡다는 낡은 민박집이었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오면 작은 로비가 있었고
오른쪽 모래통에 여행객들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왼쪽에 화장실, 좌우 벽면에 침대가 2개씩 있었으며 침대와 화장실이 있음에도 공간이 꽤 남는 큰 방이었습니다. 묵을 수 있는 방은 총 2개였는데 저희는 로비에서 가까운 첫 번째 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특이했던 점은 2개의 방 사이에는 잠기지 않는 문과 얇은 벽으로 막혀있어 방음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갈 때도 첫 번째 방을 지나가야 했죠. 더군다나 화장실이 첫 번째 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열었던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지만 저 외의 사람들은 꽤나 불편함을 토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외의 사람들이다 함께 여행할 사촌 누나들과 외가 친척분은 물론이고 옆방의 여행객분들도 포함합니다. 당시 옆방에서는 젊은 한국인 여성 2분이 묵게 되었는데 아까 말했듯 화장실은 저희 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및 로비로 나갈 때의 소음 등으로 인해 작은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또한 화장실을 이용할 때 노크를 하면 옆방의 여행객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자주 불편했던 기억이 나죠. 아무튼 민박집에 도착해서 짐을 푼 이후 저희는 민박집 사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여행 기간 동안 바쁘게 관광을 다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저물기 직전에 들어갔으니 밤을 제외하면 민박집의 사람들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박집에 묵은 지 약 3일이 되던 날 그날도 빡센 관광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기운 넘치는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바쁜 여행 스케줄을 소화하고 난 후에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따라서 평소 숙소에서 게임을 하다가 일행보다 늦게 잠들곤 했던 저는 그날은 비슷한 시각에 잠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으로 추정되는 시각 약간의 소음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기모노 사마와 상태에서 듣비는 소리는 까 매직꺽하고 짧은 기명과 감탄사가 포함된 걸걸한 목소리를 지닌 여성의 말소리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번들일 때 나는 덜그럭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화장실이 있었고 화장실에 노란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근처의 사물도 블러 처리될 정도의 끔찍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화장실에 불이 켜졌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따라서 저는 여자의 말소리와 켜진 불을 미루어 보아 옆방 사람이 새벽에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가 친척분이나 사촌 누나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을 정도로 기괴한 목소리였기 때문이자. 추라우스의 나름의 소리법을 통해서 옆방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을 내린 저는 누운 자세를 유지한 채로 시선만 화장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친척분에게 부자질할 수 없으니 옆방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약간의 눈치를 주려고 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화장실의 안의 소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정도가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왜 깨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화장실 쪽으로 가려고 불이 켰는데 놀랍게도 침대 스프링 소리가 나자마자 화장실의 소음이 멈춰버렸죠. 그리고 누나 한 명을 급하게 깨워 들어간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밤을 새다시피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아침,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일행들에게 말했지만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옆방의 사람들 또한 새벽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저는 단순히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어서 생긴 오해라고 애써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넷째 날, 저는 제가 겪은 일이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그날도 역시 관광 후에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가위에 눌린 채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주 가위에 눌리곤 했는데 여행지에서까지 가위에 눌리게 된 것이죠. 이번에 실황이 들어온 것은 로비의 은은한 빛이 방에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력이 좋지 않아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구조는 인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물체가 시야 끝에 흐리게 잡히는 겁니다. 어두운 벽과 침체로 보여져 처음에는 무엇인지 인지할 수 없었으나 철 같은 것이 삐죽삐죽하게 벽 밖으로 튀어나온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일어나서 허리를 꼿꼿이 선 채로 옆방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실루엣은 키가 성인 남성과 비슷하지만 깡마르고 부시시한 긴 머리에 무언가였죠. 곧이어 옆방에서도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비 쪽으로 시야가 고정되어 있음에도 흐릿한 실루엣과 인기척으로 인해 알 수 있었죠. 이것들은 천천히 방을 가로지르며 지기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어제 화장실 안에서 들었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결국 어제 화장실에서 소리를 냈던 것이 저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패닉이 온 저는 그대로 눈을 감고 자위에 눌린 채로 잠이 들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잠이 들기 위해 눈을 감은 저를 깨우기라도 하던 어젯밤에 들렸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무언가의 짧은 비명소리, 장판을 걸으라며 들리는 쩍쩍 소리, 작은 대화 소리 등. 그러다가 갈리 눌림의 특성상 약간 눈을 뜨게 됐는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보였던 밤이 입구의 부조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리는 급격하게 내 주위에서 나기 시작했죠. 마치 그들이 내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를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들은 알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며 신 여성의 목소리로 빠르게 대화하다가 간헐적으로 발작하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말소리, 아니 말인지도 모르는 속삭이란 너무 빠르고 동시에 들려와서 저를 공황 상태로 만들기는 충분했죠. 결국 미러 소리를 듣고 저는 기절했는지 잠에 들었는지 아니면 밤을 샜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이후 그 정도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박집에서 떠나는 날까지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독일 관광 일정이 끝나는 이틀 후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여행은 수탈하고 즐거웠으나 현재까지도 여행에서 기억이 남는 일을 뽑아보려고 하면 이 일을 뽑을 정도로 잔인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화장실에서 영면을 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나 알아듣지 못할 여자의 말소리가 들려 그 빗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다거나 민박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적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시절 해외를 걸어간다는 거는 서민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하필 도비 현지에서 자위에 눌리고 새벽 내내 귀신한테 시달리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잊을 수 없고 성인이 된 지금도 기억해서 이렇게 제보를 주신 거겠죠. 실제로 해외에서 귀신을 봤다가 귀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국식 귀신이 아니라 그 나라의 현지의 귀신들의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즉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생김새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귀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이번 이야기에서는 귀신이라기보다는 뭔가 괴물 같은 게 아닐까 싶긴 해서 정체가 궁금하긴 하네요. 추석 전에 걸추하려고 엄마랑 여동생 이모 부부네와 산소 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모부가 잘 가다가 차를 슬슬 멈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왜 멈추냐고 물어보면서 앞으로 고개를 빼서 보는데 그 중간에 엄청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볕을 들고 있더군요. 진짜 살면서 야생에서 그렇게 큰 구렁이는 실제로 처음 봐서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마도 햇빛 쬐느라 안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독도 없으니까 그냥 치우고 가면 안 돼요 했더니 엄마가 안 된다고 스스로 지나갈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 30-40분 동안을 꼼짝 않고 멈춰 있다가 구렁이가 슬슬 움직여서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다시 운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까 왜 그랬는지 얘기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원래 살던 동네랑 엄마가 살던 동네랑 차로 한 20분 거리였답니다. 그래서 항상 외갓집 가라고 하면 아버지네 옛날 집이 있던 곳을 지나가는데 그 시골길을 가다 보면 도로 양옆에 서 있는 그런 집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네였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다 쓰러져가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원래 살던 가족이 나름 그 동네에서 잘 살던 집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한창 새마을 운동인의 뭐네 해서 종어집처럼 갓집으로 엮은 거랑 흙으로 된 담벼락 다 무너뜨리고 시멘트로 된 지붕도 다시 덮는데 거기서 엄청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왔답니다. 옛날 집은 단황톨기의 나무기둥이고 그러다 보니 구렁이 한 마리씩은 다 살았다고 하던데 여튼 그 구렁이를 거기 집 할아버지가 안 풀어주고 잡아서 구워 먹었다고 하더군요. 동네 아저씨들이랑 술 드시면서 드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르던 아버지도 꼭 닭 썩는 냄새가 나서 한 점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못 얻어먹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구렁이 잡아먹었던 할아버지 꾼에서 집채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나와서 너가 내 죄 없는 낭군을 잡아먹었으니 나도 너와 너네 집 3대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하고 사라지는 꿈을 꿨다고 다음 날에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래요. 근데 뭐 딱히 그 동네에 무속인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한창 세시대 어쩌고 하던 때라 그런 꿈을 꿨다고 해도 다들 그냥 웃으면서 개꿈이라고 하고는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그 집 큰아들이 일 나갔다가 논두렁에 가볍게 자빠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큰아들이는 속가에서 밥하다가 타 죽고 둘째 아들 부부네는 잠깐 읍내 나갔다가 다른 집 소한테 들이받쳐서 죽고 막내 아들은 지하 잘못 먹고 죽고 손자 둘 중에 큰 놈은 학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실종돼서 사라져버리고 작은 놈은 폐렴으로 어린 나이에 죽어버린 겁니다. 남아있던 다른 가족들도 사고나 변보이라서 죽으니까 그 집 할머니가 대들보에 목매달아 돌아가셔버리고 할아버지 또한 충격 때문에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큰 손녀는 자기는 죽기 싫다고 아예 집을 떠나버렸죠. 동네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큰 손녀 떠나가는 것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 집은 아무도 안 들어가서 폐가가 되는가 아버지가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 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게 그렇게 군대 갔다가 돌아오신 아버지가 오랜만에 친구분들을 만나려고 읍내 다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아저씨 앞에 앉아서 커피 따르던 종업원 여자 하나가 자기 얼굴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서 막 뒷문으로 도망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종업원 여자가 죽기 싫다고 도망간 할아버지 큰손녀였대요. 나중에 소식 들은 거로는 국도 어느 부분에서 차일치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너무 소름 돋는 게 거기가 2차선이고 완전 시골 국도라 가로등 하나 없을 때인데 거기 방쪽에 여자 혼자 걸어갈 일이 뭐가 있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뭔가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을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 집은 정말로 3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도 안 남기고 말이죠. 아무튼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전그라 귀신 같은 거 하나도 안 믿으시는데 뱀은 절대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러물과 관련한 소론할 이야기는 너무 많고 지금까지도 금기의 명맥이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는 평소 뱀을 많이 잡아먹었던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행동이 지이해지더래요. 뱀처럼 기어다니고 혀도 내름거리는 등 임신하고서부터 꼭 뱀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결국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글쎄 시아버지가 즉인되니 며느리한테 쓰려서 그런 거라고 맨날 며칠을 구술해서 겨우 떼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길 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서 그들도 함께 이 공포를 느껴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드나잇 섀도우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